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썸네일 FTX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뒷부분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이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2023년도에 대부분 이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7월 달에 이제 이 클레임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했던 해당자에 한해서만 아마 보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기간을 놓쳤던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대상자 기간을 정해놓았던 그 대상자에 한해서만 보상이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2차적 피해가 나올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건 무엇이냐? 세금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투표 마감일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이 청구 기한은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나와준 게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세금을 왜 신경을 써야 되냐, 여기서 내 원금도 있고 그렇지 않냐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죠? 네, 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적 여건이 아닌데 국세청이 자기만의 있는 마법 같은 계산법을 썼죠. 네, 이 사은품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 내 원금이 500이고 어떻게 보면 받은 돈은 10만 원인데 이걸 얼마나 회전율을 높여서 가져간 게 3억 5천만 원 수익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징수를 기타 소득세를 해놓고 7,300만 원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내 돈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증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되게 불편한 짓거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공제되면 끝나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뭘 이런 걸 대수라고 하고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단조로운 사회가 아니죠. 세상이 아닙니다. 자, FTX 거래소 지금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걸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요, 해당 메일을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그 메일을 절대적으로 지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나는 이 돈이 내가 피해됐던 보상 금액으로 받았던 돈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거래 기록, TSID 거래 기록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그걸 추적을 해서 내 거래 기록을 분명히 이제 또 남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거래 기록에 있는 일자 부분을 매칭을 해가지고 이 돈 내가 보낸 돈이다라는 걸 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번거롭고 짜증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하지만 금액이 크시는 분들은 분명히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내 원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내 돈인데 여기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까봐 이 내용을 앞부분에서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힘들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단순한 형태로 좀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괜히 국민청원을 올렸고 너 왜 세금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학생 때 공부를 겉핥기 형태로만 하지 않았나? 심화 과정에 있는 공부를 하지 않으시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중에 가장 또 이슈 될 만한 소식 중에 하나는 이번에 비트코인 ETF 물량이 모니터링이 사실상 막힌 것 같다라는 내용이 또 이슈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이 지갑에 따른 변동성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해서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왜 확인하기가 어렵냐라고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블랙록을 대신해서 미리 성금을 받고 이제 비트코인을 빌려서 해당 코인을 확보해 두었다라고 가정하고 장부 거래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쪽에서 이제 지갑을 통해 가지고 했던 추이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약간 외부에서 감지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뭐 비트코인의 방향성이나 이런 추이를 또 볼 때도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잠무거래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볼 거냐. 이걸 또 이건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는 여전히 계속 난이도가 보이지 않게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레스케이 현물 비트코인 ETF 3천만 달러 유입이 이번에 이제 유입이 됐었는데 이번 주도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스케일도 블랙록 전략을 모방을 하고 있어서 미니 출시 계획을 4월 달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 지금 뭐 일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 정도 사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그런 유형에 있는 뭐 미국인들도 좀 많겠죠.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비트코인 물어보면 비트코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미니가 출시가 된다고 하면 가볍게 거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확보가 될 거고 그러면서 수익성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동향에서도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ETF 2억 7천만 달러 투자 공개 추이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여전히 거래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은 많고 다양하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자료를 보시게 되면 무려 440 개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자산 운용사가 어디냐, 어느 국적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미국, 대부분 미국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연기금이 들어가져 있다는 게 포인트고 여기에서는 누락이 좀 되어져 있고 규모는 좀 작지만 홍콩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부분이 자금이 그래도 꽤 많이 있었다. 대부분 은행 쪽에서 ETF를 갖고 있는 물량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각 나라별로 일단은 거래가 있었고 그걸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만 본다라고 해도 앞으로 그쪽에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자금의 여력은 상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원래 해왔던 사람은 계속해서 자금을 넣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씩이라도 열리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추이는 저는 연기금의 이제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과거 2018년도 때도 이런 사학연금 관련해서도 생각보다 많이 이득을 좀 많이 냈었죠. 100억 투자해서 막 몇천억 원 이렇게 뭐 가져갔던 추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 연기금이나 나머지 이제 기금들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롭지만 어차피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값을 뭐 예를 들어서 정해 놓았을 겁니다. 1% 이하, 0.1% 정도라고 해도 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총 모수 금액이 커지면 0.1%도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결국에 비트코인을 가져가려고 하는 추이는 점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쪽은 다 배제한다고 해도 이런 쪽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지펀드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이제 극대화되는 전략을 좀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헤지펀드들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나쁠 것 없을 것 같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더리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더리움 별로 저는 신경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더리움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큰형이 있죠. 블랙록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증권해도 어차피 나 ETF 만들 거예요 라고 오피셜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시고 일개 유튜브를 믿지 마시고 이렇게 가장 규모가 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운영 능력과 이런 게 다 검증이 됐던 이 말의 힘을 믿을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실패가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 줍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세금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김치코인에 대해 물을 타시는 분들은 절대 없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거래 코인들도 앞으로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된 코인이 아니고서야는 절대적으로 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만약에 거래를 했었을 때, 만약에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를 받았던 그 금액을 손익통산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들 증명은 국세청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식적인 걸 벌써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1대 1 플러스 1은 우리가 다들 통념으로 2로 알고 있지만 지금에 있는 계산법은 마법의 계산법을 쓰고 있죠. 1 플러스 1은 4다 라고 주장을 하면 4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피눈물 나는 걸 이제 잠재적 범죄자를 만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세무 공무원하고 싸울 필요성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공격의 대상자는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세무 공무원은 또 그런 민원이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화를 낼 필요성이 없고요. 국회의원한테 계속 민원 전환 넣으시고 계속 괴롭혀야 됩니다. 쉬지 않고 괴롭히다 보면요, 그 사람들도 그걸로 이거 좀 심각하구나 라는 걸 느끼던지, 내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걸 좀 대안으로 선택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AI 코인에 따른 변화점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큰 선들이 부지런히 매수세에 가담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보여진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요즘 다우지수도 4만을 돌파를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ETF 자금도 괜찮고, 그 다음에 대부분 펀드 매니저들도 요즘에 현금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블랙록도 이번에 2차례 금리 인하 부분에 예상 추이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투자의 큰 선들도 요즘에 중소형주 ETF나 그리고 원자재 부분을 투자를 했던 거를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도 그 시장 추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상품적 추이 구간에 같이 추정을 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로빈후드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주식도 좋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도 좋으면 우리 주식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자기네들이 열심히 이제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은 그런 회원들을 끄집어 오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도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추이로 본다라고 하면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망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환율적 추이도 어느 정도는 적당하게 유지만 해준다고 하면, 그리고 큰 납품만 없다라고 하면 나쁠 건 전 없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항상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